네, 여러분 연 배당 수익률이 70%가 넘는 마법의 투자 상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실제로 있습니다. 이 미국에 상장된 TSLY라는 ETF의 배당 수익률 무려 73.8%입니다. 이렇게 높은 수익률의 비밀은 콜옵션을 매도해 안정을 추구하는 이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인데요. 자, 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상품들이 상장돼서 이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지금 투자하려는 분들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배당 천재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, 커버드콜 ETF의 명칭이 내일부터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위험성이 있으니까 뭔가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투자는 어떻게 좀 더 몰려들고 있는 양상입니다. 미국 AI 테크 관련 상품에 지금 넉 달 만에 3천억 원이 몰렸다. 실제 뭔가 위험이 있는 게 맞습니까? 일단 이 커버드콜 전략 자체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는 상품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위험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 때문에 좀 헷갈려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위험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좀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이름을 바꿔라라는 지침을 내린 건데요. 예.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전이랑 후를 좀 비교해 보면 좀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고 앞에 보시면 플러스 15%, 플러스 10% 원래 이런 숫자들이 있었는데 이걸 싹 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걸 왜 뺐냐? 처음에 저 숫자가 뭐냐라고 본다면 이게 목표 배당 수익률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최소한 1년에 연 15%는 좀 배당 수익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건데요. 자, 당국 측은 이게 목표가 아니라 좀 확정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. 또 하나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데 배당 수익률이 뭐냐면요. 현재 주가를 이 분모로 해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다. 근데 이게 배당 수익률이 10%라고 하면은 자, 1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요. 자, 만약에 이 주가가 5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여기에 10%, 그러니까 저는 5만 원의 배당금만 받는 겁니다. 저 앞에 붙은 숫자가 현재 주가의 몇 %를 얘기하는 맞습니다. 거다. 네. 예.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또 실제로 제가 앞서서 지금 73%의 수익률을 낸 이 테슬리 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 네. 이것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42% 가까이 빠졌습니다.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70%의 배당률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기대한 만큼 배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커버드콜 ETF라는 게 어떤 오해할 소지의 위험이 있는 거지. 그렇지만 이제 일반 ETF 넣는 것보다는 위험성 자체를 좀 줄인 상품인 건 맞는 거죠? 맞습니다. 좀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요. 네.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 투자 등급으로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이게 이 커버드콜 전략 자체가 이 콜옵션에 매도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콜옵션은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이 콜옵션에서 손실 구간은 무한정이 되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좀 파생형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위험 보시는 것처럼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구조를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. 네,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제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. 일단 한 손에 운용사가 한 손엔 주식을 들고 한 손엔 이제 콜옵션을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을 매수해서 배당 수익이 나오고 또 콜옵션을 팔아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, 저 배당 수익, 옵션 프리미엄 두 개를 합해서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. 네. 만약에 지금 이제 콜옵션이 뭐냐라고 한다면 미리 가격을 정해둡니다.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만큼에 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낮을 때는 옵션 프리미엄 덕분에 주가가 낮을 때는 조금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저 빨간색이 합친 거거든요. 그래서 주가가 낮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이 가격은 방어가 되는데 만약에 올라갈 때는 이게 또 무한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 저 그래프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. 지금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 주가가 있고 위에 네. 지금 초록색이 지금 커버드콜 옵션 프리미엄이 그 사이거든요. 옵션 네. 프리미엄이. 그러니까 아래 주가가 더 밑에 있을 때는 저 옵션 프리미엄만큼 좀 하방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 현재 주가가 쭉 올라갈 때랑 옵션 프리미엄을 합해서 저 빨간색이 지금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라는 겁니다. 저게 주가가 오를 때 지금 그림이고요. 반대로 낮아질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이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무한정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그렇진 않겠죠. 비중을 조절을 하니까. 다만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주가보다 너무 오르거나 네.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면 다 별로 손실이다 이거예요? 뭐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조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. 그냥 그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커버드 콜에 투자하면 너무 오르거나 너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손실이다. 그렇죠. 상대적으로 덜 벌 수 있다. 덜 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커버드 콜 ETF들 최근에 좀 대표적인 상품들 수익성은 어때요? 잘 나오고 있어요?
제가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상품들 딱 두 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미래에셋 자산운용, 삼성자산운용 두 개가 있는데요. 자, 먼저 왼쪽을 보시면 저게 미래에셋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플러스 15% 프리미엄 상품입니다. 보면은 배당은 2.53%, 그러니까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15%는 맞춰 나가고 있긴 합니다. 근데 보시면 주가 수익이 마이너스 5%가 나서 합치면 2.6% 손실이 나고 있고요. 반면에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도 플러스고 주가 수익도 플러스니까 이런 상품도 있다.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커버드콜은 무조건 좀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지 말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는지 배당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 점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이사님, 현 시점에서의 이 커버드콜 ETF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,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확산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4분기에 대선 이후에는 뭐 약한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시장 분위기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? 이 상황에서의 커버드콜 ETF는 유효한 전략인가요? 일단 기본적으로 커버드콜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도 제한적이고 손실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전략이고 네. 특히나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위도 아래도 이렇게 크게 좀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, 이런 장세에서는 괜찮습니다. 오히려 수익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네.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예상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거고, 앞서 제가 앞 코너에 그 이진우 소장님 그 전략도 제가 들어봤는데 저도 예. 상당히 공감을 했었거든요. 단계적인 변곡점도 어느 정도 지금 임박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변동이 커졌을 때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들은 유념해야 되고요. 기본적으로 또 상승 시에는 이게 지수 추적 영향보다도 뭐 적게는 한 4배 수익률 차이가 날 정도로 이게 조금 부진합니다. 아무래도 또 월배당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복리 효과도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편차는 상당히 있다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되고요.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 커버드콜 관련해서는 주식형보다는 채권형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좀 채권형.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어떤 의미에서요?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미국도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 부분들이고요. 사실 어제 그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동결해서 주가가 한 8% 하락을 했잖아요. 네.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반작용은 물가 상승 압력인데, 이렇게 요금을 동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그 금리 인하를 좀 한번 바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예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국내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신용등급 AA 이상의 그런 이제 회사채들을 주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, 아무래도 또 금리가 추가로 더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면은 뭐 좀 만기가 좀 긴 뭐 10년 만기 이런 정도의 그런 채권형들이 어차피 이 커버드콜을 선택하신 분들이 보수적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형이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 기자,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? 네, 커버드콜 ETF가 똑똑한 상품입니다. 좀 안정적으로 배당 추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상품이긴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급락이나 급등장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.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. 상품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주제 커버드콜 덮어놓고 투자하다 보면 손절골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내일부터 명칭이 달라지는 커버드콜 ETF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